네, 안녕하십니까. 깡스클럽 강재훈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3,200이라는 자리대를 올라서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장중을 기준으로 할 때는 고가를 넘어가진 못했지만 종가를 기준으로 할 때는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거래 대금은 작았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이 부분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되는 모습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지금 강세란 부분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이 강세란 부분이 약간은 무차별적으로 강세를 보인다라는 부분은 사실 그다지 좋지 않은 모습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시장 자체는 강하다는 거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죠. 자, 먼저 이제 어제 지수를 보게 되면은 어제 지수는 이제 3,208포인트, 2%가 넘는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전일 미증시라든지 뭐 그런 것들 봤을 때는 2%라는 상승이 굉장히 높은 상승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선 이제 업종별로 전체적으로 강세를 띄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나서 시총이 높은 반도체 중심으로 강세를 띄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수의 상승을 나타냈다 됩니다. 다만 거래대금을 보게 되면 거래대금이 실리면서 강세를 확대시켰으면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데 거래대금은 20조 8천억 정도로 앞전에 평균 23조에서 24조대에서 움직인 것보다는 작은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이 2,400원 매수를 했고 기관에서는 3,600원 매수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시장 끌고 올라갔다 됩니다. 특히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7,300억이 들어오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물량보다 더 많은 프로그램이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물인데 선물도 마찬가지로 2.3%라는 강한 상승이 나타났다죠. 그래서 외국인은 장중에는 소폭의 매수세를 유지하다가 장 마감 무렵에 1,180계약 정도 매도를 했다 되고 누적순 매도는 26,000계약이고 배시선 소폭 악화된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코스닥인데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이제 앞자리 수가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999.3포인트로 마감이 되었다 되죠. 그래서 역시 거래대금 13조대에서 큰 변동 없었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소폭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자, 프로그램 잠깐 보도록 하죠. 지금 시장에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개인들이 계속해서 1월달 들어서 매수를 한다. 이 부분 변동이었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샀다 팔았다가 반복이 되는데 이 샀다 팔았다 반복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업종별 종목별로 계속해서 나눠진다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기관에서 금융투자를 제외한 뭐 투신이라든 연기금은 지속적인 매도를 한다 그런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시장에서 상당히 강한 상승이 나타났다가 하락이 나타났다가 이 부분이 반복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1월 12일 날 이때 11일 날 12일 이때가 지수상에서는 장중 고가를 만들었던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이때는 시장에서 금융투자 쪽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이 2조가 넘게 나왔고 그 다음에 1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개인들이 이 물량을 다 받긴 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하락이 좀 강했던 그런 구간이 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났던 시기, 이 시기가 역시 지수가 약세를 띄었던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근데 지난주 화요일 날인데 지난주 화요일 날 시장에서 상당히 강한 급등이 나타났다. 그때가 프로그램 매수가 1조가 들어오고 기관 외국인 역시 4천억 정도 들어오면서 지수의 급등이 나타났다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제가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 역시 금융 투자가 매수가 들어오고 외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결국 지수를 끌고 올라갔다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의 수급적인 부분의 특징을 볼 때 프로그램이 시장을 끌고 올라가거나 끌고 내려가거나 이 부분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마감 무렵에 매도를 했냐 매수를 많이 했냐 그 부분이 그 다음날 시장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준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프로그램이라는 이 베이시스 부분은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 케이스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중국 증시부터 보도록 하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가 역시 중국도 마찬가지로 종가 사고를 고가로 마감을 했다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고가를 만들었던 자리대에서는 또 저항을 받고 장중에 등락을 왔다 갔다 하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소폭 상승을 보여줬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2월 중순이 되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구정 연휴가 들어오게 되는데 중국 춘절을 앞둔 상태에서 이제 술을 비롯한 이제
소비 관련주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보여줬었다 됩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미증시인데 미증시 같은 경우는 장중에 S&P가 0.4% 그리고 나스닥이 0.7% 정도 강세를 선반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우지수가 소폭 약세를 보였고 나스닥이 0.69% 그리고 S&P가 0.38% 정도 올라왔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키 맞추기 전일의 미선물 상승분은 그대로 맞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증시가 근데 장중에 변동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유럽에서 추가적인 경제 봉쇄를 할 수가 있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차익 실현 욕구가 일부 발생이 되었다 그러는데 차익 실현 욕구가 발생되면서 이제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쪽에서 차익 실현이 좀 떨어졌던 케이스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는 하락폭을 좀 크게 보였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미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애플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애플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라는 것들이 앞서나 넷플릭스가 먼저 실적을 굉장히 잘 보여주면서 주가 급등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빵이라고 얘기하는 빅테크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저가 매수세와 강세가 이어지면서 결국 지수 자체는 혼조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차익 실현 욕구도 상당히 강하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너나 없이 다들 위쪽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발생이 될 때는 던지는 물량도 센데 반대로 아직까지도 저가 매수를 하는 물량도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종별로 볼 때는 빅테크와 유틸리티, 통신, 제약 이런 쪽에서가 강세에 뛰었다는데 유틸리티나 통신 같은 방어주 성향이 요 근래 들어서 미증시에서 상대적인 강세를 보인다. 그러니까 빅테크와 더불어서 움직인다는 거고 반대로 산업재라든지 금융, 에너지, 소재 이런 쪽에서가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이 아직까지 이어진다가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 지수는 아무래도 미증시 자체가 장중 변동성을 키웠었기 때문에 소폭 올라가서 23에서 마감이 되었고 유가는 소폭 상승해서 53불 그리고 MSCI 코리아인덱스는 전에 국내 증시가 강세를 보였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가 넘는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답니다. 달러 인덱스라든지 원달러 환율 거의 현재 90점대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원달러 환율도 1,100원을 전후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스닥 한번 보도록 하죠. 일간 차트로 보게 되면은 이제 상단자리 추세를 넘어가서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장중에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 출발 자체는 강하게 출발했다 되죠. 그리고 나서 장중에 2%가 넘는 하락으로 갔다가 그리고 나서 상승하면서 상승폭 고가 대비 한 절반 정도 올라가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러니까 장중 변동이 위아래로 2.5%가 넘는 변동이 나타났다 이 부분이다. 시장에서 이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실 밸류 부담을 느낀다는 겁니다. 시장 자체가 사실 이제 뭐 자산 내용은 제가 내일 해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떤 상태로 움직였냐라고 볼 때 시장에서 현재는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좋다. 이 부분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도 다 동일하다가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봤던 거에 대한 기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그런 케이스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코로나가 확산되는 게 멈춰지거나 백신 자체가 공급되는 부분은 사실 미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괴리보다는 주가가 올해 굉장히 실적이라는 것들이 좋을 거라는 부분이 선봐야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축소되는 과정이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언제 나올 거냐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는 시장 자체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가 굉장히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변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건데 나중에 이 부분이 한쪽으로 쏠리는 과정이 나타날 때 지금 현재 상승 쪽에 굉장히 많이 쏠려 있는데 이게 조정 쪽에 쏠리게 될 때는 조정폭이 생각보다 클 가능성도 여전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S&P 지수도 보도록 하죠. S&P 지수는 0.36%에서 마감이 되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S&P 지수는 상단을 넘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S&P 지수가 지금 현재 이 박스 안에서 유지가 되는 가장 큰 이유도 현재는 빵이라고 얘기하는 빅테크 쪽에서가 강세에 뛰기 때문에 S&P에도 그 효과를 보고 있는 그렇게 해서 되는데 장중에는 역시 하락폭이 마이너스 1.15 정도로 내려갔다가 올라온 그런 모습으로 끝났다 됩니다. 그래서 S&P 같은 경우가 추가적인 이 상태에서 연장을 더 한다, 연장 상승을 하려면 지금 현재 차익 실현을 보고 있는 컨텍트가 경기 민감 이쪽에서가 추가적인 강세 반등이 나와줘야 된다. 우선은 실적 시즌에 들어왔기 때문에 실적을 보고 움직이자는 관점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가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S&P에서도 장중 변동이 좀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밸류 한번 보도록 하죠. 어제 이제 글로벌 증시 전체적인 밸류를 설명해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밸류가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국내 증시가 이제 작년 11월 달 대비해서 약 40% 올라왔었다 되죠.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국내 증시가 제가 작년에 이제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 예고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전년 대비해서 내년 실적에 대한 전망이 코스피가 약 40% 정도 EPS 증가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가폭이 예상되는 부분이 아직 1분기 실적이 나오거나 올해 시장에서의 매출이라든지 이익이라는 부분은 아직 시작을 이제 막 했다 이 정도 되는데 올해 좋아질 거라는 전망에 따라서 현재는 그 부분을 대부분 주가에 선반영이 된 케이스입니다. 근데 그거는 미증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미증시도 올해는 좋아질 거야. 그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크게 증가할 거야. 이런 부분이 선반영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S&P 500 지수 같은 경우가 23.1%, 1배 정도가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얼핏 보면은 예전에 시장에서 이제 IT 버블이다 할 때 이때가 25% 정도가 됐던 시기였었는데 아직 이거에 비하면은 여력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시장에서는 기업들의 실적이라는 부분이 너무나 낙관적인 전망에 선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실적이 그만큼 나와주느냐 이 부분이 되는데 올해 실적이 아니라 트레일링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확인됐던 시점까지의 퍼로 볼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앞전에 IT 버블 있을 때가 25%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25%가 좀 넘었죠. 트레일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확정 실적을 기조할 때는 예전에 고가가 이 라인인데 현재는 넘어갔다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밸류상으로는 굉장히 현재 주가가 비싼 구간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사실 시장에서 생각할 때 가장 큰 호재는 뭐냐면은 주가가 쌀 때가 가장 큰 호재고 가장 큰 악재는 사실 주가 비쌀 때가 된다. 현재는 주가가 비싸다라는 생각은 어느 정도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자체가 향후 성장 아직까지 무궁무진하다라는 부분과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부분 이에 따라서 저가 매수가 계속 이어진다 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순간인가 정점을 어디서 만들 거냐 그 부분인데 이렇게 될 경우가 한쪽으로 쏠렸었다가 나중에 반대적인 포지션이 취해질 때가 사실 조정 영향이 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항상 염두는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독일 증시 잠깐 한번 보도록 하죠. 유럽 증시 본 지가 꽤나 오래됐는데 유럽 증시 같은 경우가 이제 어제 하락을 약 1.6% 정도 이제 하락을 했다 됩니다. 유럽 증시 대부분이 다 1%대 중반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었는데 우선은 유럽도 돈을 푸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좋아질 거다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확산을 더 가중시킨다 이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추가적인 경제 봉쇄, 3차 경제 봉쇄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하게 하락했다 되죠. 그러니까 유럽 증시도 작년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약 20% 이상의 상승을 보인 증시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하락 차익 실현이 떨어졌다 됩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올해 수익률이 현재는 마이너스로 전환이 된 그런 케이스인데 아직까지 미증시와 그리고 우리나라와 대만, 아시아, 일본 이런 쪽에서는 그대로 강세가 더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미증시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연동을 받을 수밖에 없다 될 겁니다. 자, 시장 어제 보도록 하죠. 어제 시장을 보면 우선은 시장 자체가 올라간다 라는 부분에서는 나쁠 것이 없겠죠. 근데 사실 문제가 딱 어저께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시장이 무분별하게 간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대형주만 매매를 하다 보니까 대형주를 지금 현재 딱 볼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종목별로는 좋은 종목들 당연히 있고 재평가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와야 될 종목도 있고 아직까지 쌓은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은데 종목별로 볼 때는 시장이 굉장히 좋지만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신고가가 나오는 순간 수급이 확 쏠리는 과정이 계속 나오는데 약간은 시장 자체가 밸류라든지 성장 동력 이런 건 둘째치고 단순하게 신고가만 달려든다. 이 부분이 약간은 시장 자체가 많이 과열이 되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우선은 어제 항공해운 쪽 대한항공과 현대글로비스가 끌고 갔다가 되는 거고요. 통신 같은 경우는 그동안 시장에서 굉장히 소외를 받았고 그 상태에서 KT라든지 SK텔레콤이라든지 신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저평가 부분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다 됩니다. 그 다음에 화장품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기대치라든지 향후 좋아진다. 이 부분 역시 강세를 나타냈고
음식료도 역시 강세로 나타난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쪽에서가 이제 최근 들어서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뭐 아침 뉴스로는 TSMC에서 반도체 차량용 공급에 대해서 공급 가격을 인상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런 부분이 반도체가 오전 들어서 상승폭을 키우면서 시장 자체를 끌고 올라갔다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전체가 다 상승이 나왔는데 그 안에서 더 누가 강했냐 약했냐 이 정도의 차이만 있었습니다.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에서가 이게 삼성전자가 외인들이 들어왔다가 되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둘째치고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들어온 날이 아까 처음에 봤었던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는 그런 케이스를 보여주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라는 반도체 종목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왔다 되고 LG 생활건강 어제 신고가 나타났고 LG 화학은 꾸준하게 뭐 매수한 부분에선 변동이 없다 됩니다. 그 다음에 통신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일부 자동차라든지 녹십자 뭐 이런 쪽에서 들어왔다 되겠죠. 인터넷이라든지. 그 다음에 매도를 보면 매도에서 이제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매도 좀 많았고 그 다음에 삼성, SDI, LG전자, 뭐 대한전성, 기아차, 금호석유, 대한항공 이런 쪽을 매도하는데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 어저께 가장 강세됐던 종목 중에 하나가 대한항공이 되는데 동반 매도가 나타난 케이스가 이렇게 됐죠. 근데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항공사 중에서 거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케이스다. 상대적으로 그 부분이 부각되면서 움직였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관인데 기관에서 수급을 보면 삼성전자가 상당히 역시 많이 들어왔다. 어저께 프로그램 매수가 7천억이 넘게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삼성전자가 위에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 외적으로는 기아차를 많이 샀고 그리고 나서 하이닉스라든지 SK, 세트리온 프로 이런 쪽에 대해서도 역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기관에서도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 들어오니까 시총 상위가 우선 들어왔다라는 부분은 큰 차이는 없었고 반대로 이제 매도를 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대림산업이 분할 상장한 기업이 이제 매도 좀 나왔고 역시 대한항공이라든지 대한전선, LG화학, 롯데케미칼 같은 약간 종목별로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한번 더 가죠. 시장에서 이제 어제 아침에 이제 장을 딱 볼 때 저 이제 아침에 딱 체크하는 부분이 먼저 거래량 부분 체크하는데 거래량을 볼 때 어제 시장에서 이제 상단 3,200이라는 자리대 넘어갈 수 있냐는 부분에서는 못 넘어갈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부분이 5장 돌파를 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박스권의 상단 자리를 우선 올라타고 돌파를 했다 이 부분이 되는데 거래량 거래 대금을 보게 되면 거래 대금은 올해 들어서 가장 최저의 거래 대금을 나타냈다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고가를 만드는데 거래 대금은 또 최저를 보였다. 사실이 좀 안 맞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앞전에 3월 11일 날부터 해서 이때가 거래 대금이 40조, 42조 이렇게 나타났던 시기인데 이 라인대를 넘어가려면 거래 대금이 당연히 증가를 보이면서 매물을 소화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쉽게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래 대금이 증가를 안 했는데 지수는 신고가를 보였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안 판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안 파냐? 간단하죠. 시장에서 매일매일 최근 들어서 대형주가 개별주처럼 급등세를 보여주고 하락은 안 나오니까. 하락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선은 유지를 했다가 되는 거고 그 상태에서 매물도 던지지 않고 계속해서 끌고 간다는 관점에서 프로그램이라든 이쪽이 들어온다 되니까 이 부분이 지수를 끌어올렸다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이 부분은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듯이 개인들뿐만 아니라 시장을 참가하는 저희 현재 대부분 개인들이긴 한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시장에 대해서 좋다. 시장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조정받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이 어느 정도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높은 확신한 부분이 한쪽으로 쏠렸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장에서 악재성이 있냐? 없습니다. 밸류 부담이 있다는 거죠. 사실 올해 시장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1분기는 밸류 이 부분이 될 것이고 2분기가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쪽이 될 것이고 그러고 나서 하반기가 되게 되면은 이제 세금 인상이라든지 그런 이슈가 붙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했어야 될 건데 올해 가장 1월달 1분기 주의해야 될 것이 밸류란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밸류란 부분보다는 저가 매수 시장의 강세란 마인드가 훨씬 더 강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차트사에서 어떻게 되냐? 시장 우선은 상단 자리 때 지지를 받을 거냐? 이 자리가 3,165포인트니까 지지를 밟고 강세될 거냐? 아니면 여기서 추가적 마디 하나를 바로 뽑아버려서 3,300까지 갈 거냐? 이 차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장에서 지지를 밟고 넘어가냐 아니면 지지를 안 받고 다시금 중간 맞을 때까지 박스권 안으로 다시금 들어오느냐 이 차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앞전에도 한번 그 얘기를 해드렸는데 시가총액 전체적인 대형주와 코스닥 시가총액 비중과 그 다음에 유동성 부분 이 부분을 해드렸는데 그때도 똑같이 얘기해야 되는 게 시장에서 고객 위탁금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시장을 안 빠져 라고 생각하신다 할 때 이거 믿지 마시라고 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유동성이라고 얘기할 때 예전에 2008년도 전에는 펀드가 굉장히 열풍을 불었던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펀드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유동성이 100조 이상이 되었던 그런 시장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개인들이 직접 투자로 들어오면서 고객 예탁금이 크게 증가를 하고 뭐 이번에 IPO 끝나니까 또 빠지고 이런 과정이 있긴 한데 현재는 그 부분을 넘어갔다 됩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으로 보고 고객 예탁금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신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국내 시장 자체도 굉장히 높아졌다 얘기죠. 시가총액 자체가 굉장히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앞전보다 뭐 코로나가 발생했던 시기보다 2배 이상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높아진 거를 기준으로 유동성 비율 그 부분을 확인하게 되면 시총이 높아졌기 때문에 유동성은 오히려 비율이 떨어졌다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겉으로 보는 고객 예탁금은 굉장히 많고 겉으로 보는 자금은 굉장히 풍부한데 전체 시총이 올라간 거에 대한 비율로 따지게 되면 거의 최저 수준이라는 거죠. 그만큼 시장에서 너무나 몇몇 가지의 딱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시장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높게 만든 그렇게 했었는데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현재 수급도 역시 시장의 핵심이기 때문에 수급이 그만큼 유동성이 강하다는 부분에서는 시장의 강세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만 객관적인 부분에서는 현재 유동성 비율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코스닥도 부족하죠. 코스닥은 이제 중요 라인대를 완전히 돌파를 했다가 되죠. 그래서 1월 달에 고가 라인대 역시 돌파를 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가 1월 달 효과를 기대했었는데 그 부분이 결국 나타났다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거래소보다는 확연하게 떨어진다 되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1월 달 상승을 어느 정도 강하게 나타나기는 나타났다가 되겠죠. 다만 상승의 중심이 제약바이오가 아니라 컨텐츠라든지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IT 부품 이런 쪽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됐다. 그래서 현재 앞자리수 1000포인트라는 자리대를 돌파 시도가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 전략을 볼 때 이번 주 어차피 어닝과 연준회인데 애플 실적 발표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라든지 그 외적인 쪽에서의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현재는 그쪽이 미증시를 받쳐주고 있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그거가 어떻게 될 거냐가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에 수요일부터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수 밴드는 박스권을 봤던 부분에서 박스권을 넘어갔죠. 그러면 이 박스권 마디폭이 150포인트였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할 때는 3,300도 넘어갈 수 있다가 됩니다. 차트적인 부분에서. 그 다음에 베이시스에 따른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들어왔다 나갔다 반복되면서 지수의 상승과 하락을 만들기 때문에 현재는 이 부분 동일하다가 되는 거고요. 환율도 역시 현재는 1,100원에서 1,103원, 5원 왔다 갔다 변동이 크게 왔다 갔다만 합니다. 그래서 종목별로는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 종목들이 너무나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에서 추격 매수가 너무 좀 가파르게 형성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종목별 형태 정도를 현재 보는 게 좋겠고 실적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4분기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 올해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 되겠죠.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딱 어제까지 5거래입니다. 5거래 동안 시장 대비해서 제가 예상과는 너무나 강하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다 보니까 현재 저 같은 게 어떻게 하냐? 쉽니다. 그냥 쉽니다. 왜? 시장에 대한 자신이 없을 때는 대형주를 중심할 때는 제가 늘 얘기하듯이 대형주는 시장의 반인데 대형주를 종목별로는 좋다 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 포트를 전 못 끌고 가기 때문에 저는 쉽니다. 그래서 저처럼 쉬라 이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의 장점이 뭐냐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빠르게 손절도 가능하고 수익 실현도 가능하고 매수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시장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인을 하고 가다가 정말 시장에서 차익 효과 커질 것 같고 시장에서 도저히 커질 것 같다 할 때는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쓰는 것이 개인 투자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자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현재 시장 신고 어차피 한 타이밍 놓쳤다면 그 다음 타이밍 기다린다 쪽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느 정도 종목별 매매를 하더라도 나중에 이거는 정말 리스크를 관리해야 될 때다
생각될 때는 빠져나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한 번씩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